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 어, 금리 인하 FOMC 회의가, 진행됐고, 새벽 3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0.25%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골드, 실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이 보합 내지는 하락을 하는 이런 금리 인하의 그런 효과가 그냥 싹 날아가 버린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는 거의 등락은 있었고 결과적으로 어제 오전에 지금 시황 분석할 때하고 별 차이가 없다. 예. 거의 그 원리치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버는 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골드에는 오히려 어제 금리 인하가 되고 지금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고 국제 수익률도 반등을 하면서 골드는 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골드는 전일 대비해서 거의 같은 위치 원위치했다. 등락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제 아침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버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폭 상승했지만 그 상승세는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골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있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금 김해 공항에서 김해 공항에서 지금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제가 이 리포트 작성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경주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이미 김해공항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비행기가 도착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영상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의 모든 지금 전 세계 눈이 쏠려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 스펙타클하다 그랬죠. 어제 같은 경우 어제 낮에는 저녁이죠. 이제 저녁 제가 어제 시황 분석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 한미 이 관세 타결됐다고 보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시황 분석하고 있을 때 갑작스레 환율이 떨어져서 무슨 발표가 났는지 내가 그렇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어제 방송 시간에 한미 관세가 타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15%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은 똑같이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고, 협상은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부분에서 연 최대 200만 불 이런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어제 그 정책 수석이 나와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잘 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관세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우리 그 담당 장관을 굉장히 칭찬하는, 아주 대단한 협상 전략가였다 이렇게,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는 버거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그 상무부 장관이죠. 이 상당히 그
잘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그런 언급을 할 정도로 완전히 이번에는 뭐 장관, 수석 올인을 해서 그분들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피곤함이 얼굴에 막 내려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뭐 간세가 잘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물에 굉장히 협조해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들리고 이 금관총에서 나온 그 신라 시대의 왕관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제 뭐 전 정부가 총동원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극진한 대우에 보는 입장에서 좀 그러니까 가슴이 저리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자존심을 막 던져놓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다. 다시 이제, 우리도 지금 시대 상황이 세계 질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바꾸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나머지 이제 내용은 오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보시고요. 분명히 골드 실버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니까 그 뉴스에도 귀를 기울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왜 지금 어제 금리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 골드 시장, 실버 시장 왜 하락했는가? 그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기 전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먼저 한번 체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지금 1트로 온스당 3,943불 50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됐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80만 1,000원, 팔 때가 69만 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 1,571만 5천원, 2억 1,571만 5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 온스당 47불 58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0,740원, 팔 때가 7,64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334만 8천원, 334만 8천원의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어제 1kg 바를 기준으로 해보면 약 4만 8천원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드 1kg 어제 5장 기준으로 해보면 560만원 정도, 560만원 정도가 빠졌다. 거의 540만원 정도 빠졌네요. 골드도 하락했지만 결과적으로 현물 시장에 이렇게 크게 빠진 이유는 환율이죠, 환율. 오히려 이제 달러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환율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어제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바로 하락했죠. 조금 반등했지만 지금 1,423원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현금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옴에 따라 가지고 환율은 또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환율이 다시 달러 대비해서 원 위치로 찾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4.078입니다. 어제가 4.987이죠.
거의 10pp 가까이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지금 내려서 4.078이지 어제는 요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0pp 정도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국채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오늘 아침에 98.880 어제가 98.65였어요. 그래서 달러도 올랐고 국채 수익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골드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어쨌든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표 이후에 그 다음에 기자들 일문일답에서 폭탄이 몇 개 터졌죠. 뭐 그런 어떤 영향에서 지금 어제 국채는 올라갔고 달러도 소폭 올랐다. 그러면서 골드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결국은 어제 우리 한국에는 관세가 타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원 환율이 1440원 언저리에 있다가 1422원까지 지금 현재 떨어진 이런 상황이고 환율은 계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1400원대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그 밑으로 빠질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하나가 더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이 관세 관련된 무역 협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골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FOMC 회의를 이제 회의에 관련돼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큰 호재됐고 악재도 있었어요. 그 금리 인하는 0.25% 금리 인하는 한다고 뭐 거의 사실은 0.25% 금리 인하는 거의 선반영이 된 내용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FOMC 회의에 이 기본 금리에 관련된 내용은 9월달 FOMC 회의가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대차 대조표 축소 QT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12월 1일부터 종료를 한다. 11월 달까지만 이 대차 대조표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종료를 한다. 이것도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내년 1월 달이나 2월 이쯤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었는데 12월 1일부터 종료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1월 말까지만 이 대차 대조표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QT 즉 대차 대조표를 종료를 시킨다 이런 부분이죠.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인데 시장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가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 파월 연준 의장이 일문일답을 하면서 나온 폭탄이 하나 터지면서 시장은 거의 어제 보합 내지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0.25% 금리 인하를 하는 이 선거권이죠. 선거권 중에 2명이 이탈을 했어요. 0.25% 나머지는 0.25% 금리 인하에 다 합의를 동의를 했는데 2명이 지금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스티브 미란 아시죠? 트럼프가 꼽은 인물이죠. 0.25가 아니라 50pp를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슈미더라는 분은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오히려 더 반대쪽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100%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용은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다 했지만 낮은 수준을 실업률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최근 몇 달간은 고용 하방이 위험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건 9월달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경제활동이 지금 현재 이용 가능한 지표들을 체크를 해보면 완만한 속도로 확장 중이다. 확장 중인 이게 뭔 표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제는 나름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연초 올 초부터 시작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다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명서, 즉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호재가 많아요. 호재가 많은데 시장은 뜨뜻미지근하고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25%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았다 이런 얘기죠.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대차 대조표 축소, QT를 종료한다. 이걸 이제 이 엄청난 호재인데, 즉 뭐냐면은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지금 뭐 시중은행이나 시장에 흘려서 그것을 가지고 현금을 계속 백업시키는, 다시 이제 연준으로 현금을 매집해 넣는 그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제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소은행에 이제 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대형은행에서도 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11월 말까지만 하고 12월 1일부터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큰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한호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 부분도 거의 뭐 금리 인하 단계 들어와서 이 대차대표 이 부분은 대차대표 계속 축소하는 부분을 종료를 할 거다라는 건 예견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장이 먼저 평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관세 영향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한 번의 인상,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영향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기자들이 이제 AI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닷컴 버블하고의 뭐가 다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실질적으로 AI 기업들이 지금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는 틀린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에 자금 투자가 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주요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부분은 거품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 뭐 AI는 거품이다 이래가지고 말이 좀 많았죠. 거기에 이제 이 뭔가 팩트를 이 체크를 하면서 아마 시장을 달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뭐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고 노동시장은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2월 달에 FOMC 회의에 관련된 이제 질문이 나오면서 폭탄이 하나 터졌죠. 지금 데이터 없이 FOMC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 노동시장, 지금 이제 소비시장을 체크를 해서 금리 정책을 만들 거냐, 그에 대해서 이 파월 연준 의장도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12월 달에는 데이터 없이 FOMC 회의는 어쨌든 열리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셧다운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 이 얘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지금 현재 12월 달에 뭐 금리 인하가 이제 그러니까 10월 달,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게 거의 고착화되어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12월 달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던진 거죠. 이것 때문에 그냥 상승하려고 하던 이 자산 시장이 멈칫했죠. 그리고 빠질 건 빠지고, 예, 그러면서 골드도 빠졌죠.
자,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이 고금리가 조금 더 길게 간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파월 인준 의장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중립금리가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지금까지는 뭐 아주 시장에는 환호를 질렀는데 이 한마디에 12월달 금리 인하는 안 할 수도 있다. 이 한마디에 참으로 확 끼얹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유동성을 그게 이제 QE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어떤 분이 며칠 전에 한번 이게 QT, QE를 갖다가 질문 던졌더라고요. 예. QE는 이제 유동성 양적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돈을 푸는 거죠. 향후 유동성 공급을 위한 준비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이 유동성도 완화를 해서 현금 풀겠다.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뭐 여러 가지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셧다운이 이제 상당히 지금 지표가 안 나오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 데이터를 가지고 점진적인 어떤 체크를 해보면 노동시장이 지금 냉각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노동의 리스크가 있고 인플레이가 리스크가 동시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으로 일문일답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11월 말까지만 대차 대대포 이 QT를 할 것이고 12월 1일부터는 QT를 안 하겠다. 예, 시중에서 현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가오는 이제 이게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채권은 이제 지급 일자가 오면 이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고 국채를 사겠다. 이렇게 지금 발언했죠. 즉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TQ는 호재였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악의 악재였다. 그러면서 자산시장도 거의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FOMC 회의뿐만 아니라 뭐 어제 이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바로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고 지금 오늘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체크할 때 제가 23원이었는데 지금 20원이죠. 예, 계속 환율은 떨어진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현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조금 기분상 섭섭한데 왜 섭섭하냐? 금리 인하를 했으면 어제 이 고월드 같은 경우는 제가 기대치가 한 1,100불 때까지 여기서 얼마 안 오르고 4,100불 때까지 좀 밀어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물거품이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12월 달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금리 인하 이 내용만 보고 계시다가 뭐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한 번 더 오늘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내용이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뭐 바닥에서는 더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이 4,000불 구간 가까이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뉴스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도 잘 응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뭐 페이크 같은 이런 하락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이 잘 된다, 잘 나왔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결렬이 되고 일부분이 안 되고 뭐 어떤 이런 혼란이 가중된다 그러면 그보다는 상승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뉴스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뭐 FOMC 회의는 11월 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2사, 가 없어요. 2월달, 4월달에 FOMC가 없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여기에는 퐁당퐁당이에요. 그러다가 5, 6, 7 계속 FOMC 회의가 있다가 8월달에 이제 없죠. 그때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11월달에 FOMC 회의가 없죠. 1년에 4번 4개월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11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12월 달까지 그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10월 30일 골드 실버 시황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 귀 기울이시고 잘 체크하시면서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